안녕하세요. 이번에 ESC에서 Humanities Reading 부분을 맡게 된 린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준호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Humanities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어머님들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Humanities 반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문과 과목, 그러니까 영어나 역사에서 좀 좋은 GPA를 받는데 포커스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이제 SAT나 어떤 ACT나 이런 스탠더라이즈 테스트들의 중요성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적어진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그만큼 학교 GPA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대학 입시에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사실 진짜 학교 GPA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그럼 구 선생님 제가 그래서 이제 가장 포인트로 보고 싶었던 게 구 선생님 독해력과 문해력의 차이 아시나요? 많이 들어본 거는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미국에 있는 교육자들한테서는 아주 핫한 단어고 literacy proficiency라고 하던 것 같은데 근데 독해력과 문해력 이 차이가 있는가요? 네, 사실은 뭐 지금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핫한 단어가 맞고요. 그만큼 사실은 지금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컨셉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독해력, 문해력 했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혼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독해력, 그러니까 reading comprehension과 문해력, literacy proficiency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독해력은 약간 지식을 탐색, explore 하는 데 있다면 문해력은 지식을 진짜 이렇게 좀 심화한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독해력은 사실은 그냥 글을 읽고선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그 자체 내용을 파악하고 뭐 이런 데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문해력은 사실은 글을 읽고 나서 이게 이 사회에선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아주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더 어드밴스된 레벨의 이해력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뭐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어떤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문해력이에요. 그래서 독해력 같은 경우에 사실 독해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독해력은 단어, 문법, 배경 지식이 있으면 독해력은 충분히 갖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지문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뭐 SAT나 ACT나 SSAT에서 문제를 푸는 데까지는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독해력과 critical thinking과 analysis,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critical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문해력이 창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볼 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떤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언어를 알아듣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제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사실은 지금 이 뉴스는 뭐 팍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CNN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막 진보적인데 그렇죠. 그냥 그걸 모르고선 그냥 뉴스만 듣고도 이건 CNN이구나, 팍스구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럼 문해력이라는 거는 기존에 나온 내용을 읽고 그 전달자의 정치적 성향, 그 다음에 의도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애들이 글을 읽고 나서 사실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지만 또 그쵸. 내용을 모르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뭐 사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사실 단어들을 많이 모르다 보니 어휘력 부족? 네. 그 뉘앙스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또 사실은 애들이 이제 저희 세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디지털화돼서 이렇게 뭔가 비주얼 에이드 막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좀 금방 실증내하고 결국은 책을 좀 많이 안 보고 이런 면들이 있죠. 맞아요. 저 이런 거를 며칠 전에 읽었는데요.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그 읽는 시선이 보통 문장을 따라가서 왼쪽부터 오른쪽 가는 게 아니라 Z형이나 또 F형의 시선 또는 아예 역행의 시선으로 디지털 읽기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읽었고요. 그 다음에 또 린 선생님 스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스압? 네, 수압도 아니고 수압은 스압. 잘 모르겠습니다. 스압이라고 요즘 이제 이 인터넷 세대와 이 스마트폰 세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스크롤 압박이라고 합니다. 즉 인터넷에 게시물의 분량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그만큼 오른쪽에 조그만한 스크롤바가 점점 작아지고 그만큼 읽어야 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하거나 마우스 위를 계속 돌리는 거 그리고 그게 지루하다 보니까 아예 안 읽어서 그만큼 압박적이라서 스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우리 때도 너무 두꺼운 그쵸. 책을 보면 벌써 중간에 좀 머리가 아프죠. 열심히 안 읽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요즘은 좀 더 그게 좀 익스트림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문해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수업을 정말 디자인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실 독해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 단어, 문법,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실은 독해력의 기본이고요. 이 독해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critical thinking을 할 수 있어야 결국 이걸 활용할 줄 알고 창조할 수 있고 결국 그 말인즉슨 학교에서 GPA의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에세이를 잘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사실은 아무리 뭐 SAT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덜 중요해진다 한들 또 컬리지 보드하고 AP만큼 기본적인 어떤 틀을 제시하는 곳도 뭔가 없죠.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네. 칼리지 보드에서 딱 이렇게 네, 파란색으로. 이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실 이렇게 소프스톤이라고만 치셔도 금방 나오는데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학교들에서 결국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AP 센트럴에서도 아예 그냥 우리가 네가 AP 공부를 하려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냥 딱 이렇게 내걸고 있는 부분이죠. 네. 자, 그래서 소프스라 하면 굉장히 막 뭐 이렇게 거창하게까지는 아니시겠지만 뭐 이렇게 뭘까 싶은데 소프스라는 게 굉장히 쉬워요. 사실 speaker, occasion, audience, purpose, subject, tone. 그래서 결국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는지 어떤 톤으로 이야기하는지 이걸 사실 이해하는 게 바로 소프스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매번 이 소프스톤을 굉장히 아이덴티파이 하는 부분을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게 되냐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요즘에 이렇게 좋은 그 굉장히 명문 보딩고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벌써 그 수업 머티리얼이기도 한데요. 뭐 current events를 갖다가 historically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또 이걸 문학에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humanities죠 결국 current events 뭐 social science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굉장히 이런 중요하고 좋은 자료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뭐 그 선생님이 사실 많이 도와주셨고 저는 뭐 사실 옛날 사람이라 이런 서치하는 거는 좀 약하지만 제가 이제 구한 걸 또 그 선생님이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희가 잘 쓰게 된 것 저희 같습니다. 린 선생님께서 또 저와 같이 함께 이렇게 찾고 분석도 하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걸 바탕으로 특히 리딩에서는 소프스톤 즉 글의 이해도와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으로 글을 제대로 읽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한다면 그 배경 지식을 쌓으면서 글쓰기 훈련도 같이 해줘야 하는 게 있겠죠. 즉 글 쓴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본인만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이런 필링 모든 것을 언어화, 글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사실 저도 아직은 어려워요. 글을 잘 쓴다는 것 자체가요. 린쌤께서 보시기에는 요즘 학생들이 좀 에세이를 쓸 때 또 린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주시거나 할 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이제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나 분석 능력 자체가 조금 없는 애들도 있어요. 네네. 솔직히. 하지만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 애예요. 그래서 생각도 있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해하게 설명을 하고 정리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사실은 정말 그래서 저는 많은 글들을 읽어서 이게 잘 쓴 글이구나라는 걸 먼저 그걸 좀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휴머니티 수업에서 제가 다양한 글들을 많이 그렇죠. 읽어요. 그래서 뭐 문학, 비문학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읽을 건데요. 특히 사실은 요즘 학교들에서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고전만 읽지 절대 않아요. 사실 맞습니다. 스파크 노트가 없는 책들을 위주로 많이 읽기 때문에 요즘에 현대문학에서부터 네. 최근 근래에 나온 글들을 많이 발췌해서 공부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정말 학교에 가서 정말로 너무나 유용하게 프랙티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수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휴머니티 수업에 있어서는 그만큼 다양한 글을 접하고 읽고 분석하고 연습도 하지만 문학, 비문학 작품을 같이 읽고 토론하고 그리고 잘 쓰인 문구를 필사하는 것까지 추가를 시켰습니다. 눈으로만 읽기보다는 직접 우리 학생들이 손으로 쓰면서 손으로 읽으면서 뇌를 좀 더 많이 자극하는 거죠. 네, 애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얘기는 그래도 비밀이었어야 시킵니다.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좀 더 네.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고 좋은 글을 많이 모방과 카피를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스킬을 키워줄 수 하는 그 수업이 이번 휴머니티 리딩과 라이팅 수업인 것 같아요. 장문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슬라이드고요. 효과적인 언어 사용법, language of the essay, 또는 글에 대한 요소, 다양한 elements of the essay, 논제와 주장, 조화, 편성과 구조 등이 있죠. 그리고 writing process, 글 쓰는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린 선생님과 저와 함께 modes and types of writing, 다양한 장문과 글의 유형과 종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저하고 린 선생님이 같이 좀 많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Research and Documentation인데요. 그 Research and Documentation에 대해서 린 선생님께서 잠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전에 중요한 슬라이드들이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다큐멘터리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생각이 있기는 한데 그 생각을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그냥 뭐 내 생각이 이렇다가 아니라 뭐 누구누구가 말하기를 뭐 윈스턴 처칠이 말하기를 이랬다 뭐 간디가 말하기를 이랬다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이랬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끌어다가 이제 발췌를 해서 써야 되는데요. 애들이 사실은 이제 이 중에서 뭘 갖다 써야 되는지도 참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만 이걸 또 제대로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거를 사실은 잘 안 배워온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탑 보딩 스쿨들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미국 고등학교 꼭 보딩 스쿨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보딩 학교들에서는 이거는 그냥 중학교 때 다 배웠다고 생각을 기본적인 것들이죠. 하는 면이 있어서 애들이 이제 9학년이나 10학년 때 가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당황하기도 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런 학생들 많이 본 것 같아요. 미국에 네. 유학을 가던 아니면 국제학교를 가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연구를 한 내용과 그 조사를 한 거에 대한 출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전 슬라이드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연습을 해도 또 뭐 그래서 구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좋은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써오면은 이제 이걸 이제 고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장하고 구조, 단락의 구성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쌓고 문장 해부학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만큼 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 또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게 되면은 나중에 글을 훨씬 더 빨리 제대로 읽을 수도 있고요. 작가의 핵심이나 이런 요소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낼 수도 있는 능력이 쌓이게 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문장을 해부하는 실력을 쌓았다면 다음 단계는 라이팅의 구성, 즉 elements of the writing 그리고 process of writing을 배우게 되는데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걸치게 됩니다. brainstorming, 아이디어하고 구성 및 리서치가 있고요. outlining도 있고 drafting, revis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proofreading도 있죠. 이러한 요소들에 있어서 단계별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구 선생님이랑 저랑 이걸 굉장히 같이 유기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같이 모든 부분에서 같이 플래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무엇을 쓰고 있을 때 이제 리딩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그 백업이 이루어지고 또 라이팅도 그렇고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같이 이렇게 잘 플래닝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한 지가 좀 거의 20년이 과하게 오래된 사이라 네, 오히려 이번 수업도 이렇게 애들이 리딩, 라이팅이 이렇게 꼭 굳이 다른 클래스가 아니라 나눠지는 이 게 아니죠. 휴머니티즈가 그렇거든요. 이게 역사 수업이야, 영어 수업이야 애들이 그렇죠. 그랬는데 이것처럼 리딩 수업이야, 라이팅 수업이야 이렇게 해서 같이 모를 거죠. 이렇게 컴바인 사실 그걸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수업이라서 그게 좀 제 나름대로 우리 수업 장점이라 장점이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프라이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수업 진행 방법은 모든 게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생들과 모든 자료와 또 작성한 레슨 노트, 저희가 직접 작성한 레슨 노트는 물론 학생들한테 주어진 과제와 에세이 쓰는 것들도 다 온라인으로 공유를 하고요. 학생들이 작성한 에세이들과 그 첨삭한 거, 코멘트 남긴 것들도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구글 다큐멘트를 바탕으로 실시간 공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실러버스는요 사실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어머님들 다 되게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저희가 이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자랑스러워서 꼭 얘기를 하고 네. 싶었던.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근데 저희가 정말 고심해서 고른 작품들인데요. 정말 좋아요.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ESC에서 이제 저희 또 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밖에 없다. 또 이 말씀을 꼭 저희가 또 추가하면서 근데 정말 이 하나하나 보시면은 정말 이게 정말 이 학교 가서 딱 필요한 거라고 되게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네. 저희가? 네. 그래서 일단은 요즘에 뭐 학원가나 또 선생님들도 다른 분들한테 참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역량이라는 단어인데요. 능력. 역량이란 거 중요한데 지식이 없으면 역량을 개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지식과 역량은 대척 관계라고 보지는 않고요. 충분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 등, 즉 역량을 발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했다라는 게 너무 기대되고 멋있네요. 또 아이들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정말 자기가 좀 아는 것도 일단 좀 많아야 되고 좀 많이 아는 걸 또 사용할 줄 알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창의적으로 진짜 사실 정말 목표는 이렇게 잘 배워가서 학교 가서 정말 GPA 잘 받고 내년에 와서 막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듣고 싶은 저희 그 욕심에 정말 열심히 플래닝을 해서 정말 이렇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즐겁게 빡세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린킴 선생님과 구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